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폭위 개최 이후에는 결과 뒤집기 어려워 학교 폭력 사건, 학폭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로이 슈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경찰은 고등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폭위 은폐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A군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폭행, 협박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모는 뒤늦게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으나 학폭위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모두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숨진 A군의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 즉 학폭이라고 하죠.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상 기준에 따라 서면사과, 그 다음에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그 다음에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학교폭력 예방법상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각각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0점에서부터 4점까지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긴 합산 점수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피해 학생이죠. 피해 학생이 학폭의 개최를 원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가 개최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학폭위 위원들은 전담기구의 조사 내용을 잠조하게 되고 기타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내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는 수사와는 달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증거를 조사하는데 매우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 관련 학생이든 피해 관련 학생이든 관련 학생들이 각각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을 입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학폭위 조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고,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결과 뒤집으려고 하는 거는 학폭위에서 들어가는, 이제 말 그대로 학폭위에서 들어가는 노력보다는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뒤집으려면. 그래서 이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이제 원하는 조치나 그런 게 있으면 원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학폭 인정 여부나 조치 결정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다면 아무래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